장기 이식 환자의 퇴원 교육, 장기 이식과 면역 억제제.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장기 이식을 받으신 환자와 보호자분들께 면역 억제제 복용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효과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이식으로 인한 변화. 장기 이식을 성공적으로 받은 후에는 이전에 비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신장 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지 않아도 되고, 수분이나 단백질 섭취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음식을 드실 수 있으며, 간 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간경화로 인한 합병증으로 더 이상 고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장기 이식 후에는 어렵게 이식한 장기를 손실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식된 장기를 손실하는 대표적 원인에는 애초에 이식을 받게 된 원인 질환이 재발하는 경우와 몸속의 면역체계가 이식된 장기를 공격하여 파괴하는 거부 반응이 있는데, 거부 반응은 면역 억제제 투여를 통해 예방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거부 반응과 면역 억제제. 면역체계는 외부에서 침입한 이물질이나 병균에 대항하여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거부 반응이란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이식된 장기를 이물질로 인식하여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공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부 반응은 이식 후 수분에서 수일 내로 발생하는 초급성 거부 반응과 초기 3개월에서 6개월에 발생하는 급성 거부 반응, 그리고 수개월에서 수년 후에 발생하는 만성 거부 반응으로 구분됩니다. 간 이식 후 거부 반응이 발생하면 간 효소 수치와 황달 수치가 상승하고 발열, 피로, 식욕 부진, 복통, 복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간 조직이 파괴되어 간 기능이 저하됩니다. 신장 이식 후 거부 반응이 발생하면 크레아티닌이 상승하고 소변량이 감소하며 부종이나 혈압 조절 이상 등이 나타나고 신장 조직이 파괴되어 신장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심장 이식 후 거부 반응이 발생하면 호흡곤란이나 두근거림, 앉아서 숨을 쉬어야 하는 기저호흡 등이 나타나고 심장 조직이 파괴되어 심장 기능이 저하됩니다. 면역 억제제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억제하는 약물로서 장기 이식 환자에게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식된 장기를 공격하는 것을 억제시킴으로써 거부 반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식 후 약물요법의 목표는 이식된 장기에 대한 급성, 만성 거부 반응의 발생을 예방하고 면역 억제제 사용으로 인한 감염을 최소화하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내과적인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생존율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면역 억제 요법. 림프구에서 주로 생산되는 인터류킨-2는 면역세포를 불러 모으고 활성화시킴으로써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면역 억제 요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타크롤리무스와 사이클로스포린은 인터류킨-2의 생산을 차단하여 면역세포의 활성화를 억제함으로써 거부 반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면역 억제 요법에서는 각각의 약물 용량을 줄이고 약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면역 억제 효과는 최적화하기 위해 타크롤리무스와 사이클로스포린을 기본으로 두세 가지 약제를 함께 투여하는 이중요법이나 삼중요법을 시행합니다. 약품별 복용 방법과 주의사항. 타크롤리무스. 프로그랍 한정의 단위는 1mg, 0.5mg이며 타크로벨 한정의 단위는 1mg, 0.5mg, 0.25mg입니다. 복용 방법은 1일 2회 12시간 간격으로 공복에 복용하는데, 공복은 식전 1시간 또는 식후 2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드바그랍 한정의 단위는 0.5mg, 1mg, 5mg이며
1일 1회 공복에 복용합니다. 부작용으로는 감염 위험 증가, 혈당 상승, 혈압 상승, 탈모, 신기능 장애 등이 있으며 고용량 사용 시 두통, 손떨림, 손이나 발의 감각 이상, 불면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에는 자몽과 자몽 주스가 있으며 아침에 타크로리무스를 복용하기 직전에 약물의 혈중 농도를 측정하여 다음 용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사이클로스포린, 산디문과 사이폴-N 한정의 단위는 100mg과 25mg입니다. 복용 방법은 1일 2회, 12시간 간격으로 일정하게 복용하는데 식사와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에 복용합니다. 부작용으로는 감염 위험 증가, 혈압 상승, 혈당 상승, 다모증, 치육 증식, 신기능 장애 등이 있으며 고용량 사용 시 두통, 손떨림,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에는 자몽과 자몽 주스가 있으며 약물의 혈중 농도를 측정하여 다음 용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스테로이드, PD 또는 프레드니졸론인 스테로이드의 상품은 소론도와 켈코트가 있습니다. 소론도 한정의 단위는 5mg, 켈코트 한정의 단위는 6mg입니다. 복용 방법은 1일 1회, 아침 식사 직후 또는 아침 식후 30분에 복용합니다. 부작용으로는 감염 위험 증가, 식욕 증가, 부종, 고혈압 및 고혈당증 유발, 위장장애, 피부 약화, 골다공증 등이 있는데 이들 부작용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욕 증가에 대해서는 저칼로리 식이요법과 적절한 운동을 하고 얼굴이나 손발 부종에 대해서는 염분 섭취를 조절합니다. 고혈압 및 고혈당증에 대해서는 혈압과 혈당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위장장애에 대해서는 약을 식후에 복용하거나 우유와 함께 복용합니다. 피부 약화에 대해서는 외출 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며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과 칼슘이 풍부한 식이를 섭취합니다. 마이코페놀레이트, 셀셉트 한정의 단위는 250mg, 마이렙트 한정의 단위는 500mg과 250mg, 마이폴틱 한정의 단위는 360mg과 180mg입니다. 복용 방법은 1일 2회, 12시간 간격으로 공복에 복용하는데 일반적으로 타크롤리무스나 사이클로스포린과 같이 복용하며 제산제와는 한두 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합니다. 부작용으로는 감염 위험 증가, 위장장애, 복통, 설사, 백혈구 감소증, 빈혈, 혈소판 감소증 등이 있습니다. 마이코페놀레이트는 경우에 따라 약물의 혈중 농도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시롤리무스, 라파뮴 한정의 단위는 1mg, 에버롤리무스 한정의 단위는 0.25mg과 0.5mg입니다. 복용 방법은 1일 1회, 식사와 관계없이 일정 시간에 복용하는데 사이클로스포린과 함께 드실 경우에는 사이클로스포린을 먼저 복용하고 4시간이 지난 이후에 라파뮴을 복용합니다. 부작용으로는 감염 위험 증가, 고지혈증, 고혈압, 고혈당증 발생 증가, 여드름과 상처 회복 지연 및 피부 궤양, 신기능 장애 등이 있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으로는 자몽과 자몽 주스가 있으며 약물 농도 측정을 위한 혈액 검사는 다음 약을 복용하기 직전에 시행해야 합니다. 아자치오프린, 아자치오프린 한정의 용량은 50mg입니다. 복용 방법은 1일 1, 2회, 식후 30분에 복용합니다. 부작용으로는 감염 위험 증가, 피부 발진, 두드러기, 가려움증, 속쓰림, 오심, 구토, 백혈구 감소증, 빈혈, 혈소판 감소증, 탈모 등이 있습니다. 미조리빈, 브레디닌 한정의 용량은 50mg, 25mg입니다.
복용 방법은 1일 1, 2회, 식후 30분에 복용합니다. 부작용으로는 감염 위험 증가, 오심, 구토, 식욕부진 등의 위장장애, 백혈구 감소증, 빈혈, 혈소판 감소증, 고혈당증, 탈모 등이 있습니다. 면역 억제제 농도 검사를 하는 이유. 같은 양의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더라도 사람마다 약의 흡수와 대사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혈중 농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다음 약을 복용하기 직전에 체열을 해서 환자의 혈액 속에 포함된 면역 억제제의 농도를 확인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각 환자에게 적정한 약물의 용량을 처방하게 됩니다. 이처럼 혈중 농도 측정이 필요한 면역 억제제에는 타크롤리무스, 사이클로스포린, 시롤리무스 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코페놀레이트도 혈중 농도 측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약물 복용을 잊은 경우. 실수로 제 시간에 약을 드시지 못한 경우에는 생각이 났을 때 일단 빨리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절대 2회 용량을 한꺼번에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면역 억제제는 최선을 다해 복용 시간과 용법, 용량을 지켜야 하는데 약물 복용을 잊은 경우나 복용 시간, 체열 시간이 달라진 경우에는 진료 시 이러한 내용을 담당 의사에게 알려주십시오. 면역 억제제의 부작용과 주의사항. 면역 억제제는 거부 반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반드시 투여해야 할 약물이지만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문제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환자와 보호자는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절대 임의로 약물 복용을 변경하지 말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당뇨, 고혈압. 정기적으로 혈당과 혈압을 체크하고 필요시 약물 치료를 시행합니다. 비만. 식이요법과 운동 등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고지혈증. 식이 조절을 시행하고 필요시 약제를 복용합니다. 골다공증. 필요시 약제를 복용합니다. 신장 기능 장애. 정기적으로 신장 기능을 평가해야 하며 다른 약으로 인해 신장이 추가적인 손상을 입지 않도록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특정 암 발생률 증가. 암 발생을 조기에 진단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약은 정해진 시간에 정확한 양을 복용하시고 약이 떨어지기 전에 반드시 외래를 방문하여 처방을 받습니다. 혈중 농도를 측정하는 날에는 체열 후 면역 억제제를 복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약을 챙겨서 옵니다. 입원을 하거나 새로운 병원에 가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복용 중인 약물이나 처방전을 가지고 갑니다. 임의로 다른 약이나 건강식품을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약, 특히 한약이나 홍삼, 영양제나 각종 건강기능식품 등은 면역 억제제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 독성이나 신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식팀과 상의 후 복용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염이나 부작용 등 이상이 의심될 경우에는 이식팀과 상의합니다. 지금까지 장기 이식과 면역 억제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